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0시 15분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 A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지만 청문회 도중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만들어졌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6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공교롭게도 공소시효 만료일과 청문회가 겹쳤다. 통상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이루어지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조사 없이 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했다며 충분한 증거와 진술 확보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혐의는 추후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무실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박수를 친 후 부인의 기소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내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결정은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계 윤석열, 조국 수용 못한다 메시지. 검찰 측에선 공소시효 만료라는 기술적 사유를 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가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며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를 겨냥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후보자는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서명을 넘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전격 기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밀 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은 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23만 1,475명이 서명의 공식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의 노안 중 부산의료원장 청와대 주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위 수사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암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의 참여자 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한 차례의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증했다. 직전 10만 명 수준이던 참여자 수는 이날 오전 9시 20만을 넘겼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편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조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60만 명을 넘었다. 또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자 수도 29만 명을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조 후보자 임명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이들조차 검찰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반대편에선 정치적 고려를 안 할수록 기소가 맞다고 반박한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일부 야당들도 명확하게 의견이 갈렸다. 혐의 입증 자신 공소시효 만료 따른 당연한 수순. 검찰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막판으로 치닫던 지난 6일 밤 10시 50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2012년 9월 7일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혐의 사문서 위조였다.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가던 시점에 피의자 조사마저 건너뛴 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청문회 당일이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학교에서 가지고 나간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은 조 후보자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방검찰청 한부장 검사는 장관 임명 뒤에 명백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야말로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정치적 고려가 없으니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검찰청 한부부장급 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게 좌고우면하지 말란 것이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나중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당사자 조사 없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3일 추가 압수수색 뒤 4에서 6일 사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려 했는데 청문회가 6일 열리며 소환 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문회 전날 또는 당일 소환하거나 조 후보자 임명 뒤에 부인을 소환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호 검찰의 과도한 행보 평가.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여당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지역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정영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생활 14년, 변호사 생활 2년여 동안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로 기소되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 결정 때 공소시효가 경과한 사문서 위조죄 부분도 고려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걱정은 구속하시라고 적었다. 실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고 사문서 위조는 단순한 명의 위조를 넘어 계약서 등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안에서 적용되는데 표창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을 압박하는 여당의 공세에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며 나선 막무가내 직진형 수사와 기소란 평가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위를 엄중히 따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됐건 청문회 막판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여권과 검찰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더 이상 타협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여당과 검찰이 끝까지 갈 길 갈 수밖에 없다는 분기점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오전 8시 30분께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밀 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달 28일. 청원인은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TV조선은 단독으로 주 후보자 딸의 지도 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원인은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암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암수 의무에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해당 청원은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동의가 급증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0시 5분께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날 0시께 90만 명의 동의가 밤새 20만 명을 채운 것이다.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피의 사실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사후 보고 등을 이유로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특정 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윤 총장은 대검 수뇌부와 회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적 유출 등 일련의 피의 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격양된 반응도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이 사후에 알게 됐다.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보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을 반성해 이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수사보고를 최소화했다며 이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